지정공장제도와 보세공장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래요. 예. 이거 지금 5개나 묻고 있는데 실제 시험이 이렇게 5개까지 묻지는 않을 거고 이 중에 한 2개나 3개 정도 이제 묻게 될 텐데 3개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냥은 너무 많아요, 양이. 근데 한 번 정도씩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이 공장 얘기가 나오느냐. 하나는 간면에서 나오고 하나는 보세구역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에 괄호 1번 보시면요. 지정공장, 보세공장 이렇게 나눴죠. 근데 거기 밑에 2번에 괄호 1번의 제도의 목적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괄호 2번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래가지고 지정공장, 보세공장, 지정공장, 보세공장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 이런 게 진짜 비교죠. 이렇게 쓰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1번의 괄호 1번 지정공장의 의 부분에서 우리 특별히 챙겨야 될 게 뭔지 한번 보세요. 간면에서 나온다. 그 간면의 이름은 꼭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 별표.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배점이 있을 거예요. 지정공장이 이 제도 하, 이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 제도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거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보세공장은 무슨 제도 아래에 있어요? 이번에 끝부분에 세관장이 특허한 공장으로 특허 보세구역, 특허 보세구역 동그라미 별표. 그러니까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 밑에 있는 지정공장, 특허 보세구역 밑에 있는 보세공장 그 얘기예요. 근데 1번의 지정공장은 말 그대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2번의 보세공장은 특허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2가지씩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느 제도 아래에 있느냐, 또 하나는 세관장이 지정하느냐 특허하느냐. 지정의 동그라미, 특허의 동그라미. 그 밑줄되어 있는 것들 있죠. 2개씩 썼습니다. 세율 불균형 물품 밑에 있는 지정공장 제도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특허 보세구역 밑에 있는 보세공장은 세관장이 특허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길어도 그 대꾸되는 이 구조 있죠. 응? 2개씩 이런 것들이 시험장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2번째 제도의 목적 비교 보시면요. 뭐 동그라미 1번의 지정공장은 왜 했을까요? 일단요. 이 세율 불균형 물품의 이 면세 이거의 목적은 뭐예요? 역관세 현상 시정이죠. 근데 지금 묻고 있는 건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 아래에 있는 지정공장의 목적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말이 중복될 수는 있어도 보세요. 이거의 목적은 역관세 현상 시정인데 얘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를 달성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달성시키는 게 지정공장의 목적이라고. 네? 그 하위 개념은 그 상위 개념. 이것도 뭐 단순히 특허 보세구역 아래 보세공장 보세창고 있는 이런 개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세율 불균형 물품 면세라는 그 제도 안에 있는 거야. 아래보다는 그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 안쪽에 있는 이 제도는 본 제도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려는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지정공장 제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목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려는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정공장 제도를 두는 것이다. 지정공장 제도를 두었다.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거기 뭐 문장 구성하는데 그래서 같은 단어 안 넣으려고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써놓긴 한 건데 보세요.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려는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의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해당 면세제도의 당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깔끔하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면세의 목적과 이 공장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요.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정해진 공간에서만 사용하여 제조 수리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거죠. 지정공장을 아주 쉬운 표현으로 마치 관세법을 교양 과목으로 듣는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후 관리를 정해진 공간 안에서 하게 하는 것이다.
그 표현도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한다는 표현이 있죠. 첫 줄에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하면 그 감면제도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런 식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엄격하게 하냐? 세 번째 줄 공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공간 동그라미 공간. 두 번째 이제 보세공장은요. 이 보세공장 제도의 목적을 하나로 말할 수 없어요. 두 개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첫 줄에 수출용 보세공장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내수용 보세공장 동그라미.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돼요. 수출용 보세공장이야 세금 안 내고 가공할 수 있으니까 첫 줄이 다 그 얘기잖아요. 세금 안 내고 가공하니까 두 번째 줄 수출 지원, 가공무역 진흥인데 내수용 보세공장은 이건 간단하게 하는 것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통관 및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괄호 1번에 가공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법적 특성.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예. 이거 예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예. 좀 모르는 척 또 한 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법적 특성 보시면은 지정 공장 이거는 맨 끝에 내국 물품이다. 이게 중요하죠. 이미 감면을 적용을 받고 수입신과 수리된 물품, 통관이 완전히 다 끝난 물품을 그거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거는 외국 물품이든 내국 물품이 있어도 역시나 외국 물품이 섞여 있는 외국 물품이든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이든 외국 물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줄의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요. 모두가 내국 물품인 게 지정 공장이라면 보세 공장에서는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받지 않고는 내국 물품만을 가지고는 가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 왜 이런 거를 비교합니까? 동그라미 2번 때문에 비교한다니까요. 보세 공장의 가공 대상 외국 물품이냐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만 되냐 안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정 공장 쪽은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으로 가시면 지정 공장의 그 가공 대상은 내국 물품이라는 거는 법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써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2번을 법에서 아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에서 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두 개를 비교할 때요. 한쪽에서 핵심이 되면 다른 쪽은 고민해 내야 돼. 이쪽도 답이 법에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내야 되는 거예요.